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교육비를 쓰는 것은 투입된 비용 대비 결과치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이리스크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에는 영어 유치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00% 영어로 수업하고 원어민 교사가 상주합니다. 이러한 영어 유치원은 법률적으로 유치원이 아닌 어학원이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원비가 전국 평균이 96만 6천 원으로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졌으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원비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 유치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애프터클럽, 기타 학원까지 다니는 경우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낼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부모인 경우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학교가 일찍 마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고 고학년이 되면 선행학습으로 학원 수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학원, 과외, 인강 등으로 인하여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있는 열정이 넘치는 학부모, 특히 분당, 목동, 대치 등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대상은 미국의 대표 인덱스 지수인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2022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최대 11.79%, 최소 6.39%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값 정도인 연평균 9% 수익률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았는데요. 월 300만 원의 투자금은 1년으로 계산해 보면 3,600만 원이며 총 14년의 교육기간을 가정하였습니다. 최초 1년의 투자금은 14년의 세월 동안 복리로 계속하여 재투자되기 때문에 14년 차의 금액이 꽤나 많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금액을 모두 더한 결과 총 9억 1,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의 돈을 노동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자녀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1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봉 1억 원에 대한 실수령액은 월 652만 원인데요. 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7개월가량을 모아야 9억 1,1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돈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세율로 계산을 해보면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의 시드머니로는 해볼 수 있는 투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인덱스 지수에만 묻어두어도 10년 뒤에는 16억 정도로 투자금이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30살이 된 자녀가 아무런 자산 없이 월급쟁이를 하는 것과 16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가 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물론 학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번듯한 직업과 학벌 자체가 목표라면 당연히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계산 자체가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